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콘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2019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은 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제가 굳이 해리 덴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해리 덴트는 이제 인구를 기반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이고 그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만들어서 책을 쓸 정도로 자기의 그런 데이터와 인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구의 감소나 인구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곧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역시도 이제 인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곧 엄청난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늘 버블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늘 버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뭐 정부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이제 사례를 가져와서, 버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버블들은 대략 80, 90년마다 일어난다. 세 번째는 심전도 그래프와 버블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주기와 디플레이션 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새로운 80년 사계절 경제 주기라는 게 이 해리 덴트 이 전문가가 발견해내고 개발해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버블을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버블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세기 만에 만들어진 가장 큰 버블을 경험했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에 거쳐서 버블을 입증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부 당국자들은 버블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버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부채 버블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동산 버블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식시장 버블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금 버블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버블을 부정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당신의 주식 중개인을 비롯하여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 버블이 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가 이제 믿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정보를 얻는 뭐 신문이나 언론지상, 뭐 정부 관계자들은 주로 이제 버블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다는 거죠. 버블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버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나 뭐 매스컴, 뭐 경제학자들은 버블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채 버블이 없다, 부동산 버블이 없다, 주식시장 버블이 없다, 금버블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보면 버블이었고 버블이 붕괴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일반인들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안 된다. 버블인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고 이 책의 저자 해리 덴트는 본인이 이제 그런 버블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엄청난 버블이 껴있다고 말하는 거죠. 버블들은 대략 8, 90년마다 일어난다. 이 해리 덴트는 이제 버블이 이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터지는데 이제 그 주기가 80, 90년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1700
30년쯤이죠. 이때 버블이 터지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1820년대 이때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 보시면 또 가다가 쭉 뭐 잘 가다가 이제 뭐 1920년쯤 와서 또 엄청난 버블이 또 오게 됩니다. 이건 빠지는 걸 보면 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빠지는 게 큰 게 버블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로부터 90년 뒤인 1990년 정도 되나요? 닷컴 버블인가요, 이게? 아무튼 이때 또 이제 한 차례 또 꺼짐이 발생하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2000 언젠가, 곧 조만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 사람 얘기도 뭐 다 들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이제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블들은 대략 이제 8, 90년마다 일어났다. 이런 주기를 갖고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알아두시고요. 심전도 그래프와 버블. 당신은 심전도 그래프를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당신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세기 동안 39년마다 최고점에 도달했고 상품 가격은 30년마다, 경기 호황과 침체 주기는 10년마다 각각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은 평균적인 미국 가장의 나이가 46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최고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기 호황과 침체가 유발되었으며 우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일본의 경우는 가장의 나이가 47세 때 가계 지출이 최고 수준에 이른다. 국가마다 이 연령이 다르지만 46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1, 2세 정도만 차이가 난다. 헨리 펠프스 브라운과 쉴라 호킨스가 발견한 500년의 대혁신 주기는 어떤가? 대혁신 주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500년마다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154년과 1648년에 나타났다. 2150년경에 다음 정점에 이를 예정이다. 우리가 이제 심전도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심전도 그래프가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병원에서 나타나는 그 그래프 아시죠? 사람 몸에 붙여가지고 나타나는 그래프가 주기적으로 오락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쭉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전도 그래프처럼 버블들도 일정한 주기를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해리 덴트가 이제 가장 이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평균적인 미국 가장의 나이가 46세 때 최고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기 호황과 침체가 유발되었으며 우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인구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이거는 버블과 경제 호황과 경제 불황조차도 인구의 그런 구조의 그런 변화와 인구의 연령층 구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렌드가 자꾸 이제 인구를 가지고 경제를 이제 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7세 때 이제 47세가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활발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가계 지출이 최고 수준이 되고 그때가 이제 소비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지나면은 소비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경제도 최고 호황을 찍고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와 이제 소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인구와 또 생산 이런 관련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경제 호황과 불황은 인구의 그런 변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주기와 디플레이션 주기.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주기는 자연의 사계절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봄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여름 침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장기 최고점에 이르고 주요 전쟁이 발생한다.
가을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소, 강력한 신기술의 일반화, 신용 버블 등이 심각한 투기와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겨울 디플레이션기에는 버블이 터지고 부채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며 불황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런 급격한 변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듯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해리 덴트가 인플레이션 주기와 디플레이션 주기를 말하면서 사계절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플레이션 주기와 디플레이션 주기를 이야기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봄 호황기. 이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아주 정부가 좋아하는 거죠.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러다 이제 여름에 침체기가 옵니다. 여름 침체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장기 최고점에 이르고 주요 전쟁 같은 게 발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호황기가 오는데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강력한 신기술의 일반화, 신용 버블 등이 심각한 투기와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호황기에는 버블이 일어난다는 거죠. 버블. 그다음 겨울 디플레이션기에는 버블이 터지고 부채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며 불황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해리 덴트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을 호황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을 호황기고 그래서 뭔가 좀 신용 버블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심각한 투기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버블이 터지는 겨울 침체기에 이를 것이다. 그때가 뭐 2019년, 뭐 2020년, 2021년 뭐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리 덴트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80년 사계절 경제 주기. 그래서 보면은 아니네요. 여기서 나오네요. 네. 해리 덴트는 지금도 이제 겨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봄에는 이제 1940년부터 1960년 중순까지 60 한 4, 5년까지 보면 되겠는데 이때를 이제 봄이라고 보았습니다. 밥 호프 세대의 지출이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이 이전 겨울 시즌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64년 이때부터 이제 1984년 정도까지 되겠네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여름으로 보았습니다. 밥 호프 세대의 지출이 감소하고 젊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 계기가 되는 이른바 킬러 앱 기술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때가 여름이었고 가을은 이제 1984년부터 2008년까지를 가을로 보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성과 지출이 증가한다. 기술이 S자 곡선을 움직이는 주 요인이 된다. 소비자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경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지금 2024년까지 이때를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지출이 감소한다. 부채 버블이 터져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경제는 조정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겨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이 겨울이 2024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표 1-1에서 인플레이션 지수는 콘트라 TF 주기의 전통적인 패턴에 따른다. 인플레이션은 봄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여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고점에 이른 다음 가을에는 다시 하락하고 겨울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연간 날씨 주기에서 온도와 같다고 생각해보라. 고온은 높은 인플레이션, 저온은 디플레이션과 같다. 이 두 가지는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불편하며 도전적인 요소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 해주는 획기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최대 원동력이다. 2008년 베이비붐 세대의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출 감소 추세는 2020년까지 가속화된 다음 정체하다가 2023년경이 되면 에코붐 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활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사라진다. 이 시기가 바로 경제적 겨울이다. 경제적 겨울에는 1930년대에 그랬듯 막대한 부채와 금융버블 축소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러한 참상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자연법칙과 같은 주기와 싸우다니 행운을 빌 뿐이다. 그래서 이 해리 덴트는 이 사계절 경제 주기가 자연과 같아서 이제 우리가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침체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적 순환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함으로써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옷을 사야겠죠. 여름에는 이제 반팔을 입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정부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나 이제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혹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블을 볼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인간의 본성은 버블을 발견하는 데 취약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 특히 급격히 바뀌는 기하급수적 변화를 싫어한다. 우리는 주기 없이 점진적으로, 직선적으로 성장하는 세계를 더 좋아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장은 순환적이면서도 기하급수적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런 현실을 거부한다. 곧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다. 인간 본성이 지닌 이 거대한 약점의 가장 큰 원인은 도표 2-1의 인간 예측 모델이 가장 잘 보여준다. 현실은 기하급수적이면서도 순환적인데도 우리는 미래를 직선적으로 예측한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의 그런 주기, 경제 호황과 버블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으로 상승하면서 봉우리를 형성하고 곡선이 중요합니다. 곡선으로 다시 또 하락을 일으켜서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또 곡선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 호황과 불황의 그래프는. 근데 우리의 사람의 시선은 뭐냐면은 직선으로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직선을 바닥을 길 때는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직선을 갈 걸 보고 경제가 상승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직선의 그래프가 이제 조금씩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면은 경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더 올라갈 것으로 사람들이 전망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는 시각으로 경제를 예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경기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서서히 경제가 완만해진다는 거죠. 완만해지면서 조금씩 인간의 시선들도 이런 아주 직각 상승을 예측하던 상승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서서히 비관론이 싹을 트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직선의 인간의 하락은 이 곡선의 그래프를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서서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은 이건 연착륙이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경기가 계속 하락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제 경기가 더 이상 올라갈 걸로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락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기 너무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인간은 버블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쁠 걸로 보기 때문에 버블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블이 잔뜩 껴있는 그 정점의 순간에는 사람들의 시각이 더 올라갈 걸로 보는 거죠.
인간의 시선은 직선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꺾이기 시작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아직도 인간의 시선은 상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고 생각하고, 버블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경제가 이제 바닥을 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이때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버블을 볼 수 없다라고 해리 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 부의 대절벽 첫 번째 시간. 버블들은 대략 80, 90년마다 일어난다. 우리가 버블을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19 부의 대절벽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할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셔서 다음 시간도 같이 2019 부의 대절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